자,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조림과 육림 기술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했고, 이번 시간에는 산림 보호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산림 보호는 대략 크게 얘기하면 일반 재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일반 재해라면 어떤 걸 얘기하느냐, 뭐 기후에 의한 변화, 뭐 추워서라든지 아니면 더워서라든지, 그죠? 그런 다음에 뭐 공해, 우리가 연해라고 하는데, 공기에 의한 피해, 그 다음에 산불에 의한 피해, 그 다음에 뭐 인위적인 피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거고, 두 번째로는 수병학이에요. 그래서 병이 나는 거 있잖아, 나무들이. 요즘에 나무의사 막 관련해 가지고 되게 막 많이 뜨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나무의 병과 관련된 거, 그러면 그 안에는 세균, 마이코플라스마, 진균, 막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해충과 관련된 거, 곤충과 관련된 거죠. 해충, 임업 해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임업 경영으로 봤을 때는 해충이지만 걔네는 그냥 곤충이야. 뭐 매미라든지 하늘소 뭐 이런 것들이 나무에 어떻게 피해를 주는지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약과 관련된 거, 농약에 의한 피해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 사실 농약은 우리가 뭐 농업을 함에 있어갖고 걔를 뿌리는데 그 산림에 피해도 준단 말이에요. 또는 이 농약은 산림에서 사용할 수도 있어, 그죠? 여러 가지 뭐 임업 해충을 죽인다든지 아니면 수병을 죽이기 위해서도 농약은 사용합니다. 그래서 농약과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 230페이지 일반 재해와 관련돼 가지고 먼저 우리 공부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재해는 크게 인위적인 피해, 그러니까 사람에 의한 피해, 그 다음에 기상에 의한 피해, 그 다음에 기후에 의한 피해,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대기 오염까지. 그래서 첫 번째 인위적인 피해는 뭐가 있느냐? 일반 재해와 관련돼서. 자, 일반 재해. 일반 재해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인위적인 피해인데, 여기에서도 중요한 게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우리 책에 보시면 산불이거든. 산림 화재. 산불과 관련돼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한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정도까지 볼 수 있어요. 그 내용만 좀 알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먼저 핵심만 먼저 볼게. 산불의 종류가 있단 말이야. 산에서 일어나는 산불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도 공부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산불은 나무가 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나무가 잘 안 타는 나무가 있어. 여러분들도 캠핑 같은 거 가보시면 왜 나무 같은 거를 해오잖아요. 나무 같은 거를 이렇게 하면은 마른 장작이 잘 타잖아. 예를 들면 여러분들 화렵수 같은 거 있잖아. 오동나무 막 이런 것들 배 가지고 불에 암만 해봐 막 잘 안 타. 참나무 막 굴참나무 막 이런 거 해봐 잘 안 탄단 말이에요. 대신에 침엽소류, 소나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타지. 안에 송진 그런 것도 있고 애들이 말라 있잖아. 주로 대부분 화렵수가 물에 잘 안 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침엽수류는 좀 잘 타는 거에 속해. 그래서 우리가 불의 힘이 강한 애들, 그러니까 내화력이라고 하거든. 걔네들 내화력. 불에 잘 안 타는 그 힘, 그런 것들 내화력이라고 그래. 내화력이 강한 수종이 있고 약한 수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과 관련돼 가지고 시험에 가장 잘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이거야. 산불이 나는 이유가 뭐냐? 산불이 가장 많이 나는 이유가 뭘까?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불이 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에 의한 실화, 그죠? 등산객의 실화라든지, 밭대기에다가 불 내다가 밭 불 태우다가 넘어가가지고 불 나는 거, 실화. 이게 실화냐? 실화예요, 그죠? 요 세 가지만 공부하면 돼, 산림 화재는. 그러면 그 산불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부터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산불이 나면 산림은 굉장히 훼손이 금방
복구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산불이 나게 되면. 왜 그러냐면 피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왜 복구하는데 왜 오래 걸리냐면 이런 거야. 산에 있는 나무 전체가 쉽게 생각하면 숯화됐다고 보면 돼. 숯화. 탄소화 돼가지고 얘네들이 물이 흡수가 안 돼요. 불이 난 산림에는 불이 막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 막 아무리 끄집어내도 물이 이 밑으로 들어가지를 못해. 물이 어떤 비가 오면 그냥 쓸려 내려가요. 흡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막 미끄럼틀 타듯이 밑으로 쭉쭉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는 황폐화가 된단 말이에요. 물이 그냥 내려가고 또 물이 그냥 내려가다 보니까 흡수도 되고 이 안에서도 흐르고 그 다음에 찬 다음에 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내려가다 보니까 어때? 물난리도 날 수 있어. 쉽게 얘기하면 사방공학적으로 봤을 때 막 물이 그냥 한 번에 내려가 버리니까 복구하는데 굉장히 상당한 오랜 시일이 걸리고 얘네들을 없애고 다른 나무들을 식재한다 해도 얘네들이 자라지 못해요. 생장도 굉장히 느리고 산불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줍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산불을 냈다 산에다가 그러면 집행유예가 없어. 벌금형도 없어. 최하 7년 이상 몇 년 이하 징역 7년 최하 7년이에요. 고의로 산불 냈다 최악의 경우 막 그러면 기본 7년 살아야 돼. 법률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산불은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230페이지 같이 볼까? 산림화재, 산불에 의한 피해. 나무는 어떤 피해를 주느냐? 잇목의 죽음은 형성층의 죽음에 의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썩을 때도 형성층이 피해를 받으면 나무는 죽게 돼 있다. 치사온도는 52도 부근에서 시작되어 65도 부근에서 순식간에 고사한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다. 임지는 어떻게 피해가 되냐? 아까 제가 지금 얘기한 거랑 거의 비슷한 얘기일 거예요. 임지는 낙엽, 낙지 등의 낙지 먹는 그 낙지가 아니고 가지가 떨어진 걸 얘기합니다. 낙지 등의 유기물 양분이 소실될 뿐만 아니라 토양 습기를 감소시켜 나지를 생성하는 등 많은 피해가 많다. 또한 토양 부식질의 소실은 지하 유하수, 비가 와가지고 밑으로 물이 들어가는 지하 유하수 강수가 지상에 떨어져서 하천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지표면 위로가 늘고 투수성이 감소되어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이 굉장히 불량해진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물이 그대로 그냥 물이 좀 들어가 그래야지 모두 썩고 막 할 텐데 그냥 내려가 버리니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준다. 임시 이외의 피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다. 연구해 보시면 산불에 의한 토양 피해 양사 그런데 토양의 공급률이 감소되고 유효 광물질이 유실돼. 토양의 공급률이 감소된다는 얘기는 땅이 있으면 이 알갱이와의 그 공급 비어 있는 공간이 좀 있어야지 물이 스며드는데 이게 거의 없어. 얘가 타면서 이게 퍼져 버려 가지고 그 물이 밑으로 들어가지가 않고 그냥 내려가 버린다. 유효 광물질이 유실되거나 지하 저수 기능이 감소. 물이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호시 일시적인 지하 지표 유하수가 증가한다. 지표 유하수라는 거 지표에 내려와 가지고 확 스며들지 않고 내려가는 그 물의 양이 그만큼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산불의 원인. 발생 예상이 가능한 화재 원인, 발생 예방이 불가능한 화재 원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야생동물의 수렵을 목적으로 방어하거나 야생동물을 잡으려고 밑에서 불을 내. 그럼 애들 위로 올라가겠지. 그래갖고 포획해서 잡는 거지. 아주 초가상간을 다 태우는 거지, 그죠? 뭐 하나 하려고. 여행자의 부주의, 담배꽁초나 이웃 화재의 연소, 총포의 불로 인한 발화, 고압 전선의 누전 등과 같은 부주의나 태만에 의한 실화가 있다. 발생 예방이 불가능한 거는 낙뢰 같은 거 어때? 번개치는데 어떻게 막을 수는 없잖아. 근데 수목관의 마찰을 여러분들 잘 느껴지지가 않지. 주로 일어나는 건 화력수에서 일어나요. 화력수. 건조할 때 화력수하고 화력수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마른 상태에서 잎이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다가 바람에 의해서 막 얘네들이 막 이렇게 부딪히면서 불이 확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잘 믿겨지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관에 의해 가지고 나는 풀은 우리나라는 없어. 주로 화력수가 많은 캐나다 북쪽 지역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부 쪽 건조한 지역에서는 자연적으로 발화가 되기도 합니다. 이 수관이 불이 붙으면 끄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여기에 나무에 불이 붙게 되면 그냥 막 활활 타버리거든. 이거는 완전히 그냥 성냥이야, 성냥. 이게 한두 개가 아니면.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가끔가다 뉴스 보면 미국에 불났다는 막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거의 끄기보다는 꺼지기를 바라는 듯한 그런 것뿐이 안 돼. 얘네들 한번 확 타버리면. 그래서 걔네들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사람이 피해를 안 받도록 노력하는 게 가장 큰 내용이다. 뭐 그 정도. 자, 불 얘기하니까는 또 생각이 나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참 느낀 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도 요즘에 좀 개선이 되긴 했지만 막 앰뷸런스가 지나가거나 뭐 소방차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막 안 비켜주고 막 버티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진짜 미국은 제가 미국에서 운전을 이제 한 1년 동안 있으면서 운전을 하면서 다녔는데 멀리서부터 그 소방차 그 소리가 있거든요.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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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가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가 들리면 무조건 차를 옆에다 다 세웁니다.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한 명도 한 차도 예외 없이 다 갓길에 무조건 세워요. 그래서 그 소리가 안 날 때까지 서 있다가 그 다음에 주행합니다. 어디든 간에. 대단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은 막 밀리기도 해. 막 굉장히 뭐 차가 밀리는 지역은 굉장히 많이 밀리기도 하는데 뭐 많이 밀리지 않으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밖으로 비켜주는데 그 소리가 나면 무조건 저는 그거 보고 진짜 와 짱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얘기하니까 또 하나 하는데 우리나라는 신호등 없는 그 횡단보도 있잖아요. 그러면 차가 우선이잖아. 우리나라는 사람이 피해가잖아. 차 다 지나갈 때 보고 가잖아요. 거기 사람이 우선입니다. 무조건 걸어가면은 그 앞에서 무조건 섰다 가게끔 돼 있어. 그거를 그냥 만약에 이렇게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차가 이렇게 오잖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얘가 딱 와가지고 서지 않고 그냥 주행하면 뭐 벌금이에요. 벌금이 되게 세. 무조건 여기에 스탑선인데 여기에 섰다 가야 돼. 사람이 없어도 섰다 갑니다. 굉장히 그런 걸 되게 잘 지켜요. 사람이 없어도 섰다 간다. 우리나라는 보면 뭐 기가 막히지 뭐 그냥 먼저 차 먼저 들이대고 사람이 오건 말건 그죠? 불 얘기하다가 그죠? 불 얘기가 재밌잖아요, 그죠? 자, 오른쪽에 231페이지 산불의 발생 시기가 나와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올 때가 우리 식목일이 있을 때 4월이잖아요, 그죠? 뭐 4월, 5월 되면은 여러분들 임업체 공무원들은 뭐 난리 납니다, 그죠? 비상근무지, 그죠? 맨날 나가서 불 끄고, 그죠? 우리나라에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관계 습도가 가장 낮은 3, 4, 5월로 전국적으로는 4월 초순 그게 식목일이야, 그죠? 거의. 발생 시간별로는 뭐 오후 2시에서 3시, 6시가 많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밑에 있는 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느냐? 최근 10년간 원인별 산불 발생 현황. 다음 중에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원인으로 옳은 것은 1번 입산자의 실화, 2번 논밭두렁 소각, 3번 쓰레기 소각, 4번 담뱃불 실화. 정답은 입산자의 실화야.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럴 수 있어. 아니 입산자가 실화라는 게 담배 포괄적인 거 아니냐. 그럼 담뱃불로 실화된 것도 그 입산자가 불을 낸 거지 밖에서 불을 내가지고 던졌겠어? 뭐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죠? 그렇지만 데이터상으로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돼? 입산자의 실화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겠죠? 그게 세 번째 있는 산리화재와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오는 첫 번째입니다. 세 번째에 나와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맨 밑에 산불의 종류가 나와 있죠? 산불의 종류. 산불은 그 불의 발생 위치에 따라 수관화, 지표와 지중화로 구분된다. 요 4개가 보기로 나와. 설명하고 그 보기를 골라낼 수가 있어야 돼. 그렇다면 외우기보다 여러분들 이해하는 게 더 재밌겠죠? 그죠? 산불의 종류는 첫 번째 뭐가 있느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자. 수, 관, 화가 있다. 우리가 나무를 따질 때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요 부분을 뭐라 그래? 수, 관이라고 하잖아.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요 줄기를 수, 간이라고 하죠, 그죠? 수관화 그러면 수관화가 이 수관화야. 거기에 불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나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어디에 불이 나는 거예요? 여기가 불 나는 거죠. 여기가 막 불타오르는 거죠. 그죠? 수관이. 아까 잎이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불이 난다 그랬죠. 제가 이거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 여기에 불이 붙으면 끄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큰 불로 큰 피해를 준다. 한번 근데 수관화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불 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누가 솜에다가 기름을 묻혀갖고 수관에다 던지지 않는 이상은 불이 잘 나지가 않아. 주로 나는 거 우리는 바닥에서 나지, 그죠? 수관화 그러면 여기가 타는 건데 얘는 발생 확률은 낮지만 발생이 되면 피해가 굉장히 크고 진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두 번째, 수간화가 있네. 수간화. 수간화는 어디가 타는 거라고? 맞아. 있으면 어디가 타는 거야? 여기가 타는 거죠, 그죠? 그죠? 여기가 타버리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봐. 나무가 있는데 불이 잘 타는 쪽에 가서 확 붙겠지 잘 안 타는 데 가서 붙겠어? 그러지 않죠. 이 수간만 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죠? 잘 타지도 않고 크고 단단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로 위로 올라가죠. 얘가 수간화. 3번 지표화라는 게 있어. 지표화. 그래, 지표화는 맞아. 어디에 타는 거야? 지표가 타는 거예요. 어디? 지표가 이렇게 타는 거야. 대부분의 산불은 지표화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지표가 타는 거야. 여기에 낙엽이라든지 하층목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싹 타버리는 게 바로 지표화인데 가장 많이 불이 나는 게 뭐냐? 그럼 정답은 지표화예요. 그죠? 맞아? 근데 이 지표화는 문제가 뭐냐? 지표화가 일단 나게 되면 얘가 수관화로 옮겨 붙어갖고 수간으로 가가지고 수관까지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거의 대부분의 불은 지표화가 90% 이상인데 여기가 타다 보면 가지가 달려있는 애들 가지를 타고 위로 불이 올라 붙어. 그게 수간화가 돼요. 그 다음에 올라 붙으면 위에 뭐가 있어? 수관이 있지. 여기까지 타버리는. 그렇죠? 그 지표화는 발생돼서 수관화로 수관화로 위로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 지중화야. 지중화. 선생님 어떻게 땅속이 타요? 맞아. 땅속이 타는 겁니다. 땅속이 어떻게? 여기가 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발생되지 않는 거야. 우리나라는 토층도 굉장히 얇고 그 속에는 안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중화가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 몇천 년, 몇백 년 동안 계속 그 산림이 오래된 산림, 굉장히 오래된 원시림 같은 경우에는 낙엽이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흙이 쌓이고 낙엽이 떨어지고 흙이 쌓이고 낙엽이 떨어지고 그 밑에 애들이 어떻게 석유가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낙엽이. 그럼 그 층에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가 뜨뜻해.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지중 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몰라. 그 다음에 얘네들은 굳이 안 꺼도 지가 탈 만큼 따면은 꺼지게끔 돼 있어. 지중화. 그러니까 이 위에 사람이 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막 이렇게 되겠지, 그죠?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그죠? 뜨겁게 돼 있는 거. 자, 그러면 수관화, 수간화, 지표화, 지중화 우리가 다 공부했네. 어떤 설명을 하면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책을 볼까요? 231페이지. 231페이지 책을 봅시다. 산불은 그 불의 발생 위치에 따라 수관화, 수간화, 지표화, 지중화로 굽는다. 첫 번째, 수관화. 나무의 윗부분에 불이 붙어가지고 연속해서 수관을 태워나가는 불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산불이 여기에 속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나는 대부분의 산불이 수관화라고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 지표에서 타가지고 위로 타고 올라가가지고 여기가 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수관에서 발생되는 건 아니고 지표에서부터 타갖고 올라가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나라는 침엽수가 많기 때문에 침엽수하고 화력수하고의 차이점도 굉장히 많거든. 침엽수, 화력수. 사랑으로 따지자면 침엽수는 짧고 길게 가는 사랑이야. 그러니까 불타는 사랑이 아니고 끈덕지게 엄청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 화력수는 반짝 한 2년 사랑하고 갑자기 아우 안 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안에 많은 유지도 갖고 있고 막 여러 가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침엽수들은 불을 오래 머금고 있습니다. 막 불이 막 활활 타는 그런 불이 아니고 막 왜 빨갛게 수처럼 막 뿔긋뿔긋 해가지고 막 갖고 있어. 화력수는 한번 와 탄 다음에 확 꺼져요. 탈놈 다 타면 금방 타. 화력수 말했을 때. 그래서 침엽수와 화력수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타고 올라가가지고 밑에 우리는 탈 것도 많이 없거든. 지표측에 바로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서 위에가 타는데 불을 막 머금고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비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 비산화라고 하는데 불이 날아가는 거야. 대표적으로 소나무 같은 경우는 솔방울 있잖아요. 이 얘네들은 불이 막 확 타가지고 빨리 연소되는 게 아니고 불을 머금고 있단 말이야. 바람이 불면 얘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요. 왜? 타버리면 가벼워지잖아 더. 그래가지고 날아가 버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난 불이 강원도에 낙산사에 불났죠. 7번 국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속초 방향이고 여기가 낙산사가 있고 여기가 낙산 해수욕장이야. 이 맞은편에 집 같은 것들이 있고 이래요. 불이 났을 때 불이 나는 바람의 방향이 해풍이 불잖아. 바닷바람이 이쪽으로 불잖아요. 여기 불이 났는데 얘가 7번 국도를 넘어가 가지고 여기까지 다 피해를 주는 거야. 이게 거의 대부분 거의 해송이 많잖아요. 소나무류, 비산화. 이 솔방울이 날아가. 아니면 잎 끝이 잘라져 가지고 걔가 날아가. 7번 국도를 건너 가지고. 그죠? 손 들고 건넜겠지. 차 오나 안 오나 보고. 그죠? 그런 걸 우리가 비산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피해를 주는 게 수관화 때문에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죠? 얘네가 타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산불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지표화예요. 지표화에 불이 나고 나중에 타고 올라가서 하나 붙으면 옆에 붙었기 때문에 막 타기 때문에 걔가 뭐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사실 수관화라는 건 그게 타는 것 자체를 수관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간화. 나무의 줄기가 연소하는 것으로 지표화에 의하여 늙은 나무 또는 줄기 속에 빈 곳이 발생하는 수 있다. 흔히 발생하는 불은 아니지만 자작나무류와 같이 불이 붙기 쉬운 나무가 타는 경우가 많으며 자작나무는 왜 자작나무야? 바깥에 수피를 이렇게 잘 테이프처럼 뜯어지잖아. 그러니까 불을 딱 붙이면 자작자작하고 엄청나게 잘 타. 기름 성분이 있기 때문에. 금방 붙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 수간에 기름 성분이 있기 때문에 얘가 되게 굉장히 잘 탄단 말이야. 그래서 흔히 발생하는 불은 아니나 자작류와 같이 불이 붙기 쉬운 나무는 타는 경우가 많으며 불이 강해져서 다시 지표화나 수간화를 일으킬 수 있는 매개가 된다. 지표화. 임야에 퇴적된 건초 등이 지피물이 연소하거나 등산객의 부재로 발생하는 초기 단계의 불로 가장 흔하게 일어난다. 그러니까는 모든 불은 지표화로부터 시작해서 수간화로 갔다가 수간화로 옮겨지는 게 거의 일반적입니다. 지중화, 한랭한 고상지대나 낙엽이 분해되지 못하고 깊이 쌓이는 고유도 지방 등의 지하의 이탄질 또는 연소하기 쉬운 유기 퇴적물이 연소하는 불로 한 번 붙으면 오랫동안 쭉 연소하고 자기가 꺼집니다.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 있으시겠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수정과 관련돼 가지고 내용이 나오는데 수정은 한번 읽어보시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수종. 양수가 음수보다 인분의 폐쇄가 덜하고 양수는 햇빛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폐쇄되지가 않았죠. 하층식생도 많으면 일조량이 많아서 건조되기 쉽고 위험성도 높습니다. 뭐가? 양수가 음수보다 일조량이 많고 건조되기 쉽고 위험성이 높다.